defending the world. We're defending wealthy countries. I don't want to embarrass them. 예, 오늘 뉴스 탑10 여기부터입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4인방이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 예방주사를 놓고 간 것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 주엔 그들보다 더 센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을 거쳐서 조금 전에 서울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면서 미리 강력한 한방을 예고했습니다. And as you know, we face common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this region, and we are proud to be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Japanese people. 이 소식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눈에 들어와서 그 내용부터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왜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 미 현역 최고 지휘관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밀리 의장이 던진 저 말이 밀리 의장의 말인가요?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잊혀졌지만 저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한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했던 주요 공약 중에서 많은 것이 그대로 지켜졌어요. 뭐 멕시코 장벽이라든지 FTA 저협상이라든지 오바마 케어 백저라든지. 근데 아직까지 현실화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작년 5월, 그다음에 올해 5월에 미국 워싱턴 방문했는데, 예. 작년 5월에 이미 주한미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대체로 얘기하면은 지상군은 아마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해군, 공군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동맹을 유지할 것 같다. 근데 올해 5월은 가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밀리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 군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단순히 분담금 차원, 경쟁력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어떤 논의가 뭔가 미 정부 내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게 하는데, 조금 크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 그러니까 남북한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 나라 중에서 5나라가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다고 그럽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당연하겠죠. 근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6나라 중에서 일본만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 합참의장, 책임 있는 당국자의 목소리가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호 실장님, 네. 이게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는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한미군 감축을 시작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군이 1개 11씩 현재 순환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 순환 배치되는 순환 배치 비용도 내라는 건데,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에서 그게 깎여가지고 순환 배치 비용을 만약에 우리가 안 낸다 그러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고 안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주한미군 전체적인 철수 자체는 미국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마음대로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만 일단은 감축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왜 그러냐면 2019년도 국방수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00명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8,500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500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줄면은 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합참의장이 뭐라 했습니까? 미국의 보통 사람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인데, 미국 여론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그런데 거잖아요. 실제로
현재 미국 국민들은 현재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때문에 현재 미국이 에너지를 자꾸 조작하기 때문에 해외에 미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4명 가운데 1명이 빠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했었습니다.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 we have a maniac over there. If they don't respect us enough to take care of us properly, they're going to have to defend us. We're defending the world. We're defending wealthy countries that can well afford to pay us. But they've been getting this free military, or at least massive partial subsidies for so many years, it's almost like habit. It's more habit than anything else. Nobody does anything about it, but we do. There's one country, we lose $5 billion. Yeah, I won't say. I don't want to embarrass anybody. 예,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가정을 좀 해보긴 해야 하니까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 철수한다면 1순위는 그레이울프 여단이다. 어떤 부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군이 28,50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22,000명 이하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에서, 즉 6,500명 한도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1기병사단이 3기갑여단이란 말인데 9개월씩 한 개의 전투여단이 한국에 와서 순환 배치 근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지상군 전투부대는 저거 하나뿐이에요. 한 개 여단뿐입니다. 우리 알듯이 뭐 그냥 2사단이 있으니까 2사단 전체에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개 여단만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올 7월에 들어왔으니까 내년 4월 되면 4월 1일부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는 축소하자.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1일 날 들어와야 할 새로운 부대를 올 연말에 지정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3월 31일부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4월 1일부로 안 들어오면 끝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1기병사단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의 8사단하고 합동사단을 만들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시적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그레이울프 여단의 핵심 전력은요, 올해 미국 열병식에 등장하기도 했던 미군의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입니다. 이제 화면에 하나씩 나올 텐데 이게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으로 신 대표님 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기갑사단의 핵심 전력이 저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인데 이 M1A2 전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에이브람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미연합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이름이 에이브람스예요. 그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람스 대장의 아버지가 바로 저 에이브람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이 에이브람스 대장은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에이브람스 탱크가 없는 부대를 지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이브람스 탱크는 현존하는 모든 탱크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한 개 중대가 이라크군 한 개 여단을 격파했을 정도로 엄청난 방어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차고 또 이 브래들리 장갑차 같은 경우도 미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 장갑차인데 미군이 지금 뭐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시가전 같은 데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한 그런 장갑차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여단, 그레이울프 여단이 빠지면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 빠지는 거니까 큰 손실이고 우리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사령부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고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주한미군 어떻게 되냐면 미 7공군 그러니까 공군 전력 플러스 지상군 사령부만 남고 현실적으로는 나머지는 다 빠지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 한국 육군이 전부 다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저 한 개 기갑여단을 한국 육군이 대처를 하려면은 한 2개 사단 이상의 완전히 기갑 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산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잡아놓는 게 훨씬 좋죠. 알겠습니다. 김종우 씨,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철수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네, 일단 현재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에 이제 해가 되는 행위를 자꾸 하니까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해야 된다. 나는 절대 반대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마도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하원 차원에서 또다시 국방수권부문을 만들어가지고 아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는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명문화시켜서 법에다가 명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참 녹록치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 경제,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만큼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지난해 취임 당시 일성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The UN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are critically important to our shared interests in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of the region. As we pursue opportunities, it is our military responsibility to maintain a high level of readiness and fight tonight capability. 저 화면 속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 대표님,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장처럼 정말 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엄청난 한 4분의 3 정도가 이 주한미군 우리나라 직원 있잖아요. 여기에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군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군무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미군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하다못해 이제 레스토랑에 있는 어떤 서비스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또 여러 가지 정원을 관리하는 분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실은 지출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 돈으로 지어졌지만 지금 이제 에브람스 대장의 이야기는 그 외에 그건 최신 건물이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 아주 오래된 기지들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하게 되면 한국 건설회사가 그 돈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용산에 있는 이 기지들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없애고 대부분의 기지는 평택으로 다 합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추가 건설 소요가 얼마나 있을지 그런 것도 알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5배나 방위비 부담금을 인상한다. 5조까지 이것은 저것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주제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로 촉발된 이 카드까지 군 최고 책임자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결국 한미동맹의 이 파열음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걸 텐데요. 관련해서 오늘 야당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상상하기 싫은 일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정의용 실장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합참의장이 조금 전에 용산에 도착했고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미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이 우리나라 땅을 밟는데 이제 우리도 이 압박에서 더 이상 물러설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에스퍼 장관이 오는 것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러 오는 것이고 마크 밀리는 한미 합참의장 회의를 하러 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만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일단은 금방 얘기가 됐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를 하라는 그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통참해달라는 얘기도 그다음에 호르무즈 협의 파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상당히 안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디까지 맞받아 쳐야 될지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필요한가? 미국의 첫 엄포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